최민호 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하여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힘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각이라는 저급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저는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며 우 의장도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쟁적 사안인데다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정체를 실망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광주 정남 통합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의 광주 정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광주 정남 통합특별법 초안에 문체부, 농림부 이전이 포함되었다가 충청권의 반대로 제외된 지 2달 만에 일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영원한 여기저기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이어 선거 때마다 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란 대명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요구를 접할 때마다 세종시장으로서 진심으로 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주요 당직을 역임한 장철민 의원은 대전, 세종, 청주를 묶는 신수도 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처 쪼개기와 행정수도 세종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소재 부처의 추가 이전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최근에 광준현 의원도 부처 이전이 없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세종 시민들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정부 여당이 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평등 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의 잔류한 부처가 지체 없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내려올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방선거 전 표명해 주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합니다. 우리는 해수부 이전이 여당 내 어떠한 반론도 제대로 된 수기 절차도 없이 정광석화로 추진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이 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의 중추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층제를 전제로 한 보통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단층제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께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세종시 재정 TF에서는 재정 특례 기준을 재정 부족액이 아닌 재정 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 여당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2026년 지방선거 시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정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이전은 불가하며 지방선거 전에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비이전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세종시 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부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9일날 제가 요청을 해서 서울에서 우리 의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의원은 강준현 의원하고요. 김종민 의원은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거기서 논의된 사항은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우리 세종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황운하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실 요청을 했고, 황운하 의원은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날 예정대로 된다면 강준현 의원, 황운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그 의원들 모두가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특례법도 특례법이지만 개헌을 한다면,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것도 지방선거 시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한다면 행정수도 세종을 빼고 개헌을 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언제 또 개헌을 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수도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수도를 헌법적 지위에서 세종시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그때 우원식 의장께서도 누차 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헌법 개정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야간 합의가 됐고, 다만 수도권의 표심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충청권 민심을 그러면 더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특례법에 관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또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 사항이 있는데 그 의원들 간에 발의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여하이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 가장 이익에 걸맞는 그런 법안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를 할 것이고 해서 오늘 세 가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추진이 된다면 개헌 특유의 반드시 행정수도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솔직히 시장이 노력하는 것보다 현역 국회의원의 또 몫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특례법도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된다. 그건 다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재정에 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이 나와서 언론에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누가 우리 직원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모라토리움이라는 법적 용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때 97년도죠.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외채를 갚기 어렵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고 그것은 바로 채무에 대한 지급 유예를 모라토리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재정 경제적인 용어인데 우리나라에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가 지방재정과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그리고 경남에서 일부 모라토리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세종시가 지금 모라토리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우리 시민들을 자극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 현 시장이 재정을 잘못 운용했다는 정치적 보고세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그런 좀 표현이다. 그는 좋지 않은 프레임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재정 상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정 주의 단계가 행자부에서 쭉 재정 주의 단계 또 재정 경고 단계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는 지방채 수준을 말하는 건데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재정 주의 상태라면 25%인데 우리는 25%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재정 주의 상태로 가 있지 않다. 뭐 주의도 안 받는 그런 상태에서 모라토리엄 운영하는 건 너무 과장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직원 중에 보니까 모라토리엄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의 얘기는 선의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재정을 개선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걸 지금 모라토리엄 할 정도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구조적인 문제이지 재정 운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너무 얘기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층제이기 때문에 중층제가 아닌 그런 자치단체로서 받는 불이익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16개의 교부세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5개 항목만 교부세를 받고 11개 항목은 교부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그 세종시가 점점 완성됨에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청 법에 의해서 도로와 시설이 도로 등 시설이 지어지면 그것을 차츰차츰 세종시 이관할 때 그 이관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교부세로나 어느 예산 항목에 국부에서 지원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는 점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지 이걸 재정 운영상의 문제라고 자꾸 호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 지난번에 저한테 뭐 아마추어 시장인이 공격을 하는 걸 들었는데 솔직히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취임하자마자 재정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그리고 보다 더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종시청이 지금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외부에 상가 공시를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때 이춘희 시장이 1,30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별관을 짓겠다. 그리고 평생진흥원 교육시설을 약 350억 300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제가 전부 다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그러할 때가 아니다. 물론 공간이 부족한 건 불편하지만 상가 공실이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 시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까지 빼내간다면 그 상가 공실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예산도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해서 그 당시 그것을 다 제가 새로운 시장이 무산시키고 그리고 그해 300억의 예산을 박수성 부채라고 생각한 걸 제가 갚았습니다. 그때 제가 떠넘긴 부채가 3,500억이었습니다. 이춘희 시장 때 굉장히 재정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2022년도에 제가 시장으로서 재정 상태를 보니 3,500억의 빚을 안고 제가 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애써 가면서 긴축 재정을 하고 20% 30% 예산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에 왔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떤 개선적으로는 벽이 있다,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제가 그해 23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주었고 1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교부세 제도 개선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도출해내어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을 어떻게 제가 재정 운영에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고 광만한 재정 지출했다고 그러고 교부세 노력이 부족하다고 또 아마추어 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억에 이춘희 시장 때 빚을 얻었는데 그때 그럼 재정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그 노력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춘희 시장 때 2018년도에 교부세 464억 받아왔습니다. 19년도에 498억 받아왔습니다. 20년도에 566억, 21년 678억, 22년도에 837억, 400 내지 800억의 교부세를 보전을 받아서 그 재정 어려움에 대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23년도 취임해서 받아온 교부세 1257억입니다. 24년도 1086억입니다. 25년도 1159억입니다. 올해 1200억 제가 노력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어차피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장을 했기 때문에 저나 이춘희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할 때 이춘희 시장 400 내지 800억 받았고 저는 1200 내지 1300억, 1000억 내지 1200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족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부세 제도의 본질적인 제도를 바꾸자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선거를 떠나서 같이 시장을 해봤고 재정이 왜 어렵다는 것을 모를 바 없을 바에는 그럼 교부세 제도나 또는 중앙의 보전제도를 어떻게 여야에 노력할 것인가. 우리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현역 의원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제가 재정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느냐, 저 때문에 이런 재정 파탄이 오느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당연하게 헌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헌법에 개정 기회가 없다면 일반법인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옳겠죠. 근데 그것은 헌법 개정이 없거나 또는 헌법 개정이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어려울 때 하는 것이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였는 게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바로 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행정수도를 지정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위헌 판결이 나온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으니 헌법 개정의 계기가 있다면 헌법으로 바꾸는 게 본질적인 것이고 헌법 개정이 없다고 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세종시를 법적 지위를 세종으로 하자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우원식 의장께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다라는 것을 헌법 중 한 조항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빼야 됩니까? 위헌 논란이 있어서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럼 위헌 논란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개헌인데 왜 그 개헌 시기에는 그걸 안 넣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다가 위헌 나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세종시를 그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하자라는 말이 맞지만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서 행정수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 시민들의 생각이시고 또 그게 여야가 함께 합의한 내용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헌법을 개헌해서라도 행정수도 완성하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브리핑이 현 세종시장으로서는 충분히 하셔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현재 국민의힘 세종시장 단수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특정 정치인이나 민주당을 정면으로 오늘 비판하고 계셔서 시정 브리핑의 범위를 좀 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시장으로서의 시정 브리핑인지 아니면 사실상 지방선거 메시지인지 시민들이 좀 헷갈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뭐가 헷갈립니까? 그 전번에 엊그제 김현미 의원이 시정 현안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시장한테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춘희 시장이 별도의 뭐 성경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 시장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현 시장을 공격했으면 시장이 시장으로서 답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뭐 정치인이고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 그럼 제가 다 받아들이겠죠. 합당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니 그쪽이 정치 공세지. 제가 거기에서 시장한테 공격하는 걸 시장이 대응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여서 한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정해 주십사라고 정말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이전 빼내기는 고사하고 지금 올 듯 말 듯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전한다고 얘기만 하고 전혀 미동도 하고 있는 성평등부 그리고 법무부 저는 경찰청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일이 없습니다. 헌법도 개정하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자. 세종시로 간다. 왜 이 발표 못하는 겁니까? 헌법도 한다는데 왜 이 부처 정도 옮기는 걸 지방선거 전에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전하겠다는 발표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로드맵이라도 밝혀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중앙부처 빼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있는 미 이전 부처도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저는 지방선거 이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한테는 훨씬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재정 문제도 니 탓, 남 탓, 전 정부 탓 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진행되어 온 문제라면 구조적인 문제로 정치권과 또 시정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해결해야지 그 비난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재정 관련해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진규 시장님에서 이제 방만한 경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뭐 의회에서도 야 세입을 이렇게 하는데 왜 부수적으로 예산을 문제를 담느냐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 기사 보시면 아시겠죠. 빨리 써라 당시에. 근데 이제 입주나 입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2025년 6년 되면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쟁여둬야 된다. 이것들이 그 시정부나 민주당의 보고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뭐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기사에도 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북한산단하고 연결돼서 북한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가가 한 350에서 400 정도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책정이 될 그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LH나 시에서도 지금 산업부처에서. 근데 지금 그 정도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지금 일반 민간부 분양가보다 지금 뭐 1.5배 높은데 어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남양주나 왕숙 3기 신도시가 투자 유치에 지금 본격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저희보다 좋은 곳에. 근데 국가상단이 성공하겠느냐. 그래봤자 작은 기업이 들어오면 뭐 하겠느냐. 우리 기업 하나 들어오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는 장만한 국가산단 방만한 운영.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언론인은 정말 기억을 하나 살려보십시오. 제가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3,500억의 부채를 떠안고 시작했지만 제가 전임 시장에 탓을 하거나 전임 시장한테 이 문제를 넘기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저는 전임 시장에 하는 것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좀 옹호도 해주고 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나간 정권 남 탓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싸움만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오히려 저는 협치라는 의미에서 서로 같이 힘을 합하자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춘시장은 시장 8년을 했습니다. 저도 시장 했습니다. 다음 시장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못된 습성이 이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만은 안 그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한식 시장 2년 하셨고 이춘희 시장 8년 하셔서 10년을 했지만 저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유한식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나? 이춘희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나? 다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현 시장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그런 의식하에 애써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 4년 임기가 떠나갔다고 해서 제가 한 그런 모습은 전혀 잘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흠만 들추는데 그 흠 들추는 것도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산단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진짜 거기 잠깐만요. 보태서 국가산단 지금 공사채 발행했잖아요. 한 1,600억 정도. 그거 지금 교통공사에서 맡고 있는데 800억을 올해 더 받는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세종시가 어떻게 국가산단을 만들 수 있느냐. 돈이 없는데 보상비 자체도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국가산단은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입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예요. 세종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분이 15%밖에 없어요. 85%는 LH가 조성을 하고 LH가 보상가를 주고 그리고 유치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LH와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거기에 15% 지분을 갖고 15% 맞죠? 15% 3,500억 정도. 예, 이거 워낙 이게 뭐 큰 액수니까 그런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많은데 세종시가 유치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만 다 얘기할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 몰라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지 지방산업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추진하고 국가가 해결해 줄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이나 제도나 시책을 국가적으로 이건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단 문제는 사실 보상가가 그렇다고 일부러 돈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 LH에서 감정가에 준 겁니다. 왜 여기가 돈 비싸게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토지가와 비교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었고 그리고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 만큼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세종시 지역 땅값이 비싸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업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기업 유치하기가 쉽겠느냐라는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간부들한테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걸 꼭 실천해보고자 하는 것이 민허가 문제, 기업 애로사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걸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동원한다면 지금보다 기업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지금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땅값은 좀 비싸더라도 세종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써서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들어오는 그 경주는 아시겠지만 첨단 산업이에요. 장치 산업이 아니고 거기에 AI라든가 내지는 최근에 얘기하는 바이오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세종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